이번 시간에는 음, 일반적으로 사진에 대한 배경을 감쪽같이 바꾸는 작업을 공개를 해드릴 건데, 어, 사진에 있는 배경을 바꾸는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원본 사진이고, 이게 제가 지금 배경색을 바꿔 놓은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게 사진 배경을 바꿀 때 어려워하는 작업 중 하나가 이 머리카락 부분입니다. 이 머리카락 부분을 세밀하게 따내는 작업이 좀 어려운 작업인데, 일반적으로 펜 툴이나 어, 선택 툴을 가지고, 또는 올가미 툴, 포토샵에서 올가미 툴을 가지고 이 배경을 따내게 되면 좀 이질감이 좀 많이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 분들하고 프로 분들이 작업을 했을 때, 일반적인 디자이너 분들하고 일반인들이 작업을 했을 때 차이점이 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라 하더라도 포토샵에서 지우개 툴만 사용할 줄 알면 감쪽같이 배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저희 일러박스는 일러스트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데, 일러스트 작업도 포토샵이 조금 연계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진 때문이죠. 어, 사진과 텍스트만 있으면 어떤 작업도 다 가능한데, 사진 부분에 대한 색상 고정이라든지, 이렇게 인물만 따로 떼내는 작업이라든지, 인물에 대한 배경색을 바꾸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러스트 안에서 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사용 방법을 조금만 아시면 음, 훨씬 고퀄리티의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진에 대한 작업을 좀 해볼 건데요. 그러면 일단 포토샵을 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일단 포토샵을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일러스트는 잠깐 닫고. 자, 포토샵을 저는 이제 미리 실행을 시켜 놓은 건데, 어, 한번 실행하실 분들은 이제 포토샵을 켜놓고 따라 하셔도 되고, 또 방송 강의를 보면서 추후에 차분히 따라 하셔도 돼요. 보시면 이게 원본 사진이고, 이게 제가 작업한 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토샵에서도 똑같이 띄워놨습니다. 지금 아리따운 여자분 얼굴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눈을 이렇게 칠해 놓은 거는 초상권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아주 예쁜 아가씨지만 초상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눈 부위를 이렇게 칠해 놨습니다. 보시면 제가 배경색을 바꾸는 작업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제가 이제 작업을 다 해 놓은 건데, 시작하기 전에 배경색이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배경색을 제가 좋아하는 색 중에 음, 청색을 한번 사용을 해서 바꿔볼게요. C100에 M70 정도 되는 색상을 선택을 해 놓고, 자, 배경색을 바꿔보겠습니다. 어때요? 바뀌었죠? 배경색이. 자,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저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단축키에 대한 명령어,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파란색으로 자 바꿨을 때도 전혀 무리가 없죠. 그러면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Y를 100%를 주고, 자,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이 차이점이 뭐냐면, 좀 차이점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확대를 해보시면 이 머리카락 부분을 따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기존에 작업하기가. 근데 지금 제가 바꿔놓은 거 보면 아주 리얼하게 자연스럽지는
자연스럽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머리카락 부분이 어느 정도는 살아있죠. 그죠? 살아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근데 기존에 조금 미흡하게 하시는 분들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음, 이런 현상이 나와요. 이렇게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자,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삭제가 되죠. 마치 사진을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이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합성을 할 때. 물론 이제 출력하는 과정에서 사진들을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크기나 이런 부분들 좀 감춰주기도 하지만 많이 어색하죠.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근데 제가 작업한 것은 자 요거예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작업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어렵지 않아요. 지금 도구 툴에 보면 위에서 쭉 내려보시면 지우개 툴이 있어요. 지우개 툴은 말 그대로 지우는 기능이죠. 지우는 기능. 제가 배경을 없애고 배경을 지우는 거죠. 지우고 사진, 이 인물만 살려내는 작업을 보여드릴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분하게 그리고 쉽게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우선 사진을 먼저 띄워놔야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사진을 한 장을 띄워 볼게요. 자, 컨트롤 O나 커맨드 O를 누르시면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사진을 하나 불러드립니다. 자,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 이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화면에 이 레이어 박스가 켜져 있지 않으면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윈도우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쭉 보면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이 레이어 박스가 뜹니다. 자, 레이어 박스를 자, 사라졌죠. 다시 클릭해서 다시 살려냅니다. 레이어. 이제 다른 도구 툴도 같이 따라오는데 기존에 제가 켜놔서 그래요. 켜놨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실행이 된 거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클릭을 해서 지우셔도 됩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사진을 띄웠어요. 사진을 띄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이 레이어 박스에서 이 사진을 레이어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진을 띄우면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레이어로 만드는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 레이어 0으로 해서 네이밍이 뜨죠. 자, 이거를 저는 원본이라고 할게요. 원본. 자, 사진 원본이란 뜻이죠. 그래서 OK를 합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가 없어지고 이름이 지정이 되면서 원본이라고 자,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사진 옆에 보면 눈 모양이 있는데 이 눈을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투명한 종이로 바뀝니다. 왜? 레이어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하면 종이와 종이가 겹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장의 종이인 거예요. 이 종이를 제가 눈 모기를 끄게 되면 종이는 사라지고 빈 공간만 있는 거죠. 자, 다시 눈을 클릭해서 이 눈 모양이 보이시면 레이어가 이렇게 딱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원본을 한 장을 더 만드는 거예요. 즉 카피를 하는 거죠. 마우스로 레이어를 꾹 누르신 다음에 손을 떼지 마시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 이 레이어가 움직이시는 게 보이죠? 자, 밑에 하단에 보면 이렇게 종이가 살짝 겹쳐져 있는 모양이 있어요. 이게 레이어를 카피하는 기능입니다. 자, 눌러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본이고 그 위로 원본 카피본이라고 하나가 더 생겼죠. 자, 이걸 껐을 때는 밑에 원본이 보이는 거고 이걸 켜면 맨 위에 이 카피본이 보이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끄게 되면 자, 아무것도 없죠?
원본, 카피본. 그러면 두 개의 사진이 지금 겹쳐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레이어 박스 우측에 보시면 조그마한 다이얼로그 박스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 모양이 있고 줄이 5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이 부분 이 표시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뉴 레이어라고 맨 처음에 뜨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 PC나 맥이나 똑같습니다. 자, 뉴 레이어라고 선택을 하세요. 그럼 또 이름을 주게 되죠. 자,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하냐면 배경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요. 자, 배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저희가 준 게 없기 때문에 자, 이 배경을 맨 밑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마우스를 꾹 누르신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서 마우스를 떼면 배경이 맨 밑으로 내려옵니다. 맨 위에 카피본 끄고 원본 끄고 자, 맨 배경인데 배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원하시는 색상을 하나 줄 수가 있어요. 뭐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에 색을 주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컨트롤 A나 커맨드 A를 누르시면 영역이 이렇게 셀렉트 영역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도큐멘트 옆으로 이렇게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영역을 선택을 한 거예요. 전체 영역을. 자, 커맨드 A 또는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색상,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빨간색. 자, 이 컬러 부분에 보면 사각형이 2개가 있어요. 맨 위에 있는 컬러는 프론트 컬러입니다. 프론트는 뭐냐? 맨 위의 색상. 그 다음 밑에 있는 색상은 백그라운드 컬러예요. 프론트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선택을 하든 프론트 컬러를 선택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프론트 컬러예요. 자, 프론트 컬러의 레드 또는 노랑 원하시는 대로 컬러를 만드신 다음에 옵션 키를 누르고 키보드에 보면 옵션 키가 있을 거예요. 옵션 키 누르고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또는 일반 PC 같은 경우는 백스페이스 키가 되겠네요. 자, 딜리트 키를 가지고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옵션 키 떼지 마시고 옵션 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프론트 컬러가 도화지에 이렇게 입력이 돼요. 제가 선택한 영역에 가득 채워진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빨간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밑에 배경은 빨간색이에요. 그 위에 원본이 있는 거고 그 위에 카피본이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원본을 하나 더 카피를 할게요. 그러면은 원본이 있고 카피본이 하나, 두 개가 생겼죠. 왜 이렇게 했냐면 그건 자 이유가 있어요. 자, 원본을 지금 보시면 원본을 배경색 밑으로 내립니다. 자, 그리고 맨 위에 카피본 2개를 끄게 되면 자, 배경은 위에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종이 겹치기하고 똑같다고. 맨 위에 배경색이 빨간색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맨 밑에 있는 사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배경을 끄게 되면 사진이 보이죠. 자, 원본은 왜 이렇게 했냐면 나중에 실수했을 때 원본을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작업한 것을 원본과 대조를 해볼 때 비교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본 하나를 더 카피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마스크를 사용한다든지 채널을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쉽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원본에 대한 카피본이 2개가 생겼고 배경이 하나 생겼고 원래 원본이 있어요. 그러면 총 4개의 레이어가 생겼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해볼 건데 자, 이 상태에서 배경과 원본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원본을 끄세요. 보이기를 끄게 되면 두 번째 원본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죠? 두 번째 원본까지 끄면 자, 배경이 보이죠? 자, 그럼 다시 켜서 자, 두 번째 원본을 자, 요 레이어 박스에 보시면 지금 이제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사진에 대한 다양한 효과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큰을 준다든지, 뭐 멀티 효과를 준다든지, 뭐 컬러건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멀티라는 기능이에요. 이 멀티 기능을 쓰면 배경으로 되어 있는 이 빨간색 안에 사진이 가지고 있는 색감과 같이 합쳐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멀티 효과를 주시고, 첫 번째는 멀티 효과를 준 거예요. 노멀에서, 자, 지금 노멀 상태에서 제가 멀티를 줬습니다. 멀티를 줬죠. 그러면 배경색과 합쳐지게 되겠죠. 그럼 정육점 같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컨트롤 M이나 커맨드 N을 누릅니다. 이게 커브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미지에서 이렇게 툴에서 꺼내셔도 되는데, 저는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자주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원본 2번 원본에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원본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커맨드 M이나 컨트롤 M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커브 상자가 나타나요. 이 커브 상자는 빛을 조정하는 거예요. 임의로 어두움 쪽을 강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밝은 사진을 밝게 만든다든지 어둡게 만든다든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좀 더 밝게 만들어 볼게요. 왜 밝게 만드냐면 너무 어두우면 배경색도 같이 어두워져요. 배경색은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밝은 쪽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밝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배경색이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만. 배경색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만 움직였을 때는 배경색이 조금 지장을 받죠. 자, 바뀌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배경색이 지장을 안 받는 한도 내에서 어려운 머리카락 부분이 이렇게 잔 머리카락이 보일 정도까지만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자, OK를 누릅니다. 자, OK를 눌러보니까 그래서 확대를 해보세요. 보면 이렇게 머리카락들이 잔머리들이 보이죠. 이 머리카락이 완벽하게 아주 미세한 머리카락까지 살려내려고 하다 보면 이 배경 작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살려내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원본 지금 되어 있는 원본 카피 2번에 대한 눈 부분을 꺼봅니다. 자, 껐다가 다시 켜보세요. 이 배경색이 지금 이 부분의 배경색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거의 없네요. 없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배경색에. 자, 이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 내에서 제가 지우개 툴 하나만으로 작업을 한다고 했죠. 지우개 툴 하나만으로. 자, 이 상태에서 맨 위에 있는 원본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꿔놓은 멀티 부분 위로 원본 사진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은 맨 위에 원본에서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지우개 툴을 선택을 하세요. 자, 지우개 툴을 선택을 하시고 지우개 툴을 선택을 했을 때 이 지우개 툴에 대한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아주 작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건 사이즈예요. 지우개 툴에 대한 사이즈. 지우개 툴에 대한 사이즈를 저희가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워낼 때 지우는 작업을 할 건데,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작업이 힘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키웁니다. 컨트롤 플러스나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또는 여기에 보시면 돋보기 툴이 있어요. 돋보기 툴로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사진을 키우셔도 돼요. 저는 이제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컨트롤 K나 커맨드 키를 사용하시면 좀 더 빠른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정도 크기면 작업이 좀 쉽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확대를 해 놓으시고, 자, 지우개 툴이 있죠. 지우개 툴을 사용을 하실 때 밑에 보면, 자, 이런 모양이 있고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 모양은 뭐냐면 번짐 효과예요. 번짐 효과. 번짐 효과가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인데, 저는 번짐 효과를 아주 적게 할 겁니다. 번짐 효과가 많이 되면 제가 지우는 영역을 벗어나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밑에 하드니스라고 있어요. 하드니스 이 부분이 이렇게 100보다 적은 숫자로 될 경우,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번짐 효과가 이렇게 들어가죠. 번져서 지워지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하드니스를 100으로 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워보면 어때요? 번짐 효과가 없죠.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번짐 효과가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이 부분은 세밀한 작업을 할 때 번짐 효과가 많으면 세밀한 작업을 할 때 방해가 될 것이고, 또는 매끄러운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번짐 효과가 너무 없으면 가위로 자른 듯한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살짝 번짐 효과가 있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노하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노하우냐? 자, 여기 윈도우에 보시면 브러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브러쉬. 이 브러쉬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지우개 툴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어렵지가 않아요. 처음에 저희가 설정을 했던 이 허드니스, 자, 이 부분이 98로 되어 있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스페이싱 부분이에요. 스페이싱. 이 스페이싱 부분이 마이너스로 가 있으면 완전히 1이죠, 1. 제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매끄럽게 그어지지만, 이 스페이싱 부분이 이렇게 수치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자, 점점점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지워집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매끄럽게 안 가고 원과 원이 겹쳐지기 때문에 매끄러운 선보다는 아주 좀 거칠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선이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게 스페이싱 부분 1로 둡니다. 1로 두고 이제 끄셔도 돼요. 설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지우면 아주 매끄럽게 지워지죠. 포토샵은 픽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를 쭉 해보면 사각형들, 무수한 사각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이시죠? 이걸 1픽셀이에요. 사각형 하나가 1픽셀. 그러니까 매끄러운 선이 아니라 사각형들이 쭉 겹쳐져서 매끄럽게 보일 뿐이에요. 그걸 픽셀이라고 합니다. 픽셀.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인쇄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지우개 툴로 지워 볼게요. 제가 머리카락 부분을 이렇게 해서 지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본 맨 위에 있는 부분을 지웠기 때문에 원본 밑에 있는 이 카피본 2번, 원본 카피 2번의 영역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이 영역이 왜 보여져야 되냐면, 나중에 배경을 전체 바꿨을 때 우리가 사진을 찍어보면 뒤에 배경이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사진을 타고 들어와요. 그런 현상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이 부분이.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날카롭게 지웠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어색하죠. 자, 그러면 다시 지워 볼게요. 자, 여기에서
너무 강하니까 조금 더 번져나가라고. 이렇게 해서 지워볼게요. 이렇게. 더 줄 수도 있어요. 사용자에 따라서는 자, 이렇게 해서 지워내는 경우는 조금 더 번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번짐 효과를 많이 줘서 지우게 되면 조금 더 번져 들어가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리얼하게 지우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펜툴로 따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해서 지우고 이 지우는 해상도 부분을 번짐 효과를 조금 더 줘서 아주 좀 자연스럽게 치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지우개 툴로 간단하게 따는 방법을 설명할 거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서는 조금 더 리얼하게 조정할 수 있겠지만, 이제 초보자분들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대강 딸 겁니다. 대강 따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약간의 번짐 효과를 준 상태에서 제가 지금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마우스를 가지고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천천히 지워내시면 되는데, 이것도 정말 좀 작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Shift 키를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Shift 키는 뭐냐면 내가 실행한 부분에 대한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부분을 클릭하면 일직선으로 그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떼지 말고 계속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찍는 포인트로 계속해서 따라 들어오게 되죠. 이 부분을 좀 많이 활용을 할 건데, 일단은 계속 지워 볼게요. Shift를 누르지 않는 상태 내에서 천천히 공을 들이면 들일수록 좀 더 리얼한 사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흰색 부분만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서 이제 지워 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이 아가씨의 살 부분이죠. 아주 매끄러운 살. 이럴 때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허드니스 부분을 100으로 만듭니다. 번짐 효과가 없게.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시면 돼요.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저 Shift 키 지금 떼지 않았어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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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침투하지 않을 정도로만. 저 빨간색이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배경색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이고, 원본에서 작업을 해버렸네. 저 원본에다가 맨 위에 있는 원본에다가 작업을 해버렸네. 아니죠. 맨 위에 원본 뒤에는 저희가 바꿔놓은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은 이렇게 지워보시면 그 원본은 뭐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까 멀티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배경, 맨 밑에 깔려있는 배경색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맨 위에 있는 원본 카피본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배경색을 지워나가는 작업이에요. 자, 이렇게 이 마우스가 너무 크면, 이 영역이 크면 이 좁은 구역은 지워내기가 어렵죠. 이럴 때는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마우스 사이즈를 1픽셀 같은 경우 너무 적으니까 3픽셀 정도로 줄여주시고, 이렇게 색을 메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지워진 거예요. 이 배경이 지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배경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크기만 해놓고 또 이제 지워보도록 할게요.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야만이 프로처럼 깨끗한 배경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직선을 만들어주고, 클릭한 다음에 Shift를 제가 누르고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선까지 딱 됐으면 Shift 떼고, 다시 Shift 키를
먼저 누르는 게 아니에요.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위치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살짝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이럴 때는 Shift를 떼야 되겠죠. Shift에 손을 떼고 그냥 마우스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곡선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지금 Shift를 누르지 않고 그냥 지우개로만 지금 지워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마우스에서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4나 3 정도면 되겠네요. 지금 사진 해상도에 따라서는 2까지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마우스 크기가 더 큰 거예요. 지금 지우개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줄여줘야 되겠죠? 어떻게? 여기서 이거 컨트롤러를 가지고 조정하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 수치를 입력하셔도 돼요. 2. 자, 이런 데는 지울 거기 때문에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칠해줍니다. 이렇게 칠해주지만 지워지는 거죠. 지웠죠. 자, 이런 부분들도 작업하기 힘들겠네요. 작업하기 힘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좀 칠해 놓고 작업을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겠죠. 자, 꼼꼼히 칠해 주고 마우스를 좀 더 키운 다음에 이렇게 칠해 줍니다. 아주 잘하고 있죠. 아주 칭찬해.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컨트롤 하실 수 있어요. 이 마우스를 컨트롤하는 부분도 자주 사용을 해야 컨트롤 되지, 어쩌다 한번 사용해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지우개 툴은 참 쉬운 게 작업하다가 쉴 수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 손 떼고 다른 일 하다가 다시 또 작업하셔도 돼요. 이런 부분들은 뭐 Shift 키로 해 가지고 연장해서 이렇게 그어주죠. 제가 따고자 하는 영역 밖으로 지금 그려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너무 각진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유연하게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작업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마우스 툴 이렇게 사이즈 크기를 너무 크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너무 크면은 나중에 컨트롤하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적당한 크기로. 자, 이렇게 해놓고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그냥 이렇게 프리하게 지워내시면 돼요. 그냥 지우개 툴로. 이렇게. 더 세밀하게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사이즈를 좀 줄이면 되겠죠. 이 지우개 툴 사이즈를 좀 줄이고,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좀 더 지워주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올가미 툴, 지금 올가미 모양처럼 되어 있죠. 이걸 라sso 툴인데, 이 라sso 툴을 좀 사용하셨던 분들은 좀 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이번 시간은 라sso 툴이 아니라 지우개 툴 하나만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지우개로만 제가 작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됐고, 또 이제 반대쪽 부분 또 가볼게요. 좀 사이즈가 커도 되겠네요. 그럼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주고, 그 다음에 번짐 효과를 조금 줄 거예요. 80 정도만 주고, 이렇게 해서 따낼 겁니다. 지금은 제가 Shift 키를 이용해서 쭉쭉 연장해서 좀 따내는데, 프리하게 마우스로만 이렇게 해서 지워내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흰색 부분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해서 따주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 작업을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해요. 네, 오늘은 기본적인 방법으로만 좀 빠르게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해서 좀 따주고, 자, 여기 머리카락이 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흰색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마우스를 조금 더 작게 해주시고, 번짐 효과를 조금 더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우셔도 돼요. 이렇게 지워주고, 자, 다시 살이죠, 살.
살 부분을 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번짐 효과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번짐 효과 없애주고, 곡선이지만 직선을 조금씩 짧게 가져가면 시각적으로 곡선 효과가 나타나요. 너무 빨리 꺾지만 않으면.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깨가 넓은 분들도 좁게 만들 수도 있겠죠? 좀 더 많이 지워주면 되니까. 나중에 좀 이렇게 얼굴을 좀 갸름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눈을 조금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알려드릴게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부분을 따라서 지워줍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각이 있네요. 각을 없애도 되겠지만, 세밀하게 작업을 한번 해보죠. 자, 마우스 툴을 조금 더 작게 만든 다음에 여기 클릭하고 Shift 눌러서 자, 여기까지 직선 그어주고 다시 사이즈를 키운 다음에 너무 키웠네요. 키운 다음에 이렇게 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색을 칠했죠. 칠하는 게 아니라 착각이 될 수 있는데 중간에 오신 분들 왜 빨간색을 칠하냐 하는 건데 이거 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우는 거예요. 배경을 지우는 작업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본 사이즈 돌아와 보면 제가 따고자 하는 부분 바깥쪽으로 해서 영역을 이렇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지웠어요. 보니까 여기에도 배경이 좀 있네요. 자, 이 부분도 없애볼게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지우개 툴로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좀 줄인 다음에 약간 번짐 효과를 주고 천천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섬세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칠해줍니다. 조금 더 작게 해서 이런 부분도 마무리를 확실하게. 자, 됐죠. 자, 이렇게 됐으면 나머지는 프리하게 지우시면 돼요. 뭐 영역을 선택을 해서 지우셔도 되고 마우스로만 한다고 했으니까 자, 마우스로 지울게요. 어떻게? 좀 더 사이즈를 키워야 되겠죠. 빨리 지우기 위해서 좀 마우스를 키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우면 저희가 이렇게 선 영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지워진 현상이 안 일어나겠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지워줍니다. 여기도 지워주고 여기도 지워주고 자, 이렇게 좁은 공간 할 때는 좀 확대해서 사진을 화면에서 확대를 해서 작업하시는 게 편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은 크기로 해놓고도 이렇게 지우는 거고 세밀한 부분 지우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을 확대. 자, 좀 이제 섬세하게 지워야 되니까 그럼 마우스 크기도 지우개 툴 크기도 사이즈를 조금 작은 걸로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지우시면 돼요. 색을 칠한다는 느낌으로 지우시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펜툴로 따면 되지 않느냐? 그럼 더 깔끔하지 않느냐? 펜툴로 따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런 곡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매끄럽게 딸 수도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어, 가위로 오린 듯한 느낌? 이런 성향이 좀 강해요. 펜툴 사이즈에서. 근데 이제 많은 펜 툴을 사용을 해서 셀렉트 영역에 대한 번짐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아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면 방법이 이제 몇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포토샵을 잘하고 싶은데 채널이 어렵다, 레이어가 어렵다, 이렇게 마스크 씌우는 게 너무 헷갈린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왜냐? 저는 쉽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쉽게 작업을 해도 어렵게 작업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선호를 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팔 부분도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은 살짝 섬세하게 닦아서 매끄럽게 만들어 놓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작업이 거의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제가 따놓은 영역을 보면, 자, 나머지는 다 끄고 이 사진만 보면, 배경을 하나 켜볼까요? 배경색을 켜놓으면, 자, 이렇게 딴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굉장히 추접스럽게 따져 있죠. 네, 추접스럽게 따져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멀티 효과를 준 이 부분을 키게 되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자연스럽다,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다. 자, 이런 작업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브러쉬에서 이제 번짐이 많은 것을 선택을 하시고, 자, 크기를 선택을 했죠. 크기도 뭐 한 이 정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살살 지워주시면 돼요. 너무 많은 영역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네, 그렇게 지워줄 수 있게끔. 번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제가 이렇게 지우는 영역에서 더 번짐 효과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위로 자른 게 아니라 정말 부드럽게 지우는 그런 느낌을 얻어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우는데 다 지우는 게 아니라 이게 100%를 지우는 거예요. 한 48%만 지워달라. 그러면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한 48% 정도만 지워지게 돼요. 이런 부분들을 살짝 닦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지우개 툴로 닦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배경이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좀 더 부드러워지죠? 자, 이런 부분도 부드럽게. 100%로 해놓으면 그냥 다 지워지지만, 제가 48%만 지우라고 했기 때문에 명령을 그렇게 준 거예요. 다 지워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워지죠. 자, 이런 부분들도 살짝 닦아주면 자연스럽게 배경색이 올라오겠죠. 이런 부분도 살짝. 자, 경계 영역 부분들이 매끄러워지도록 조금씩 닦아줍니다. 이렇게. 그럼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보면, 다 꺼보면, 자, 이게 원본이죠. 원본을 내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빨간색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배경을 선택을 하시고 원하시는 색상을 주시면 돼요. 나는 그린색이 좋아. 저는 너무 쨍한 그린색이 별로기 때문에 좀 더 이쁜 그린색을 줘서, 자, 색을 채울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영역을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레이어이기 때문에 레이어는 전체 선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체를 바꿀 때는, 자, 배경색에서 제가 원하는 컬러를 만들면, 자, 이 부분에 프롬프트 부분에 컬러가 만들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옵션 딜리트 키를 누르면 색이 바뀝니다. 단축키로 색이 바뀌었죠. 커맨드 Z. 자, 이렇게 빨간색이었는데, 자, 배경색만 바꾸는 거예요. 원본이나 원본 카피본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배경에 있는 컬러를 원하는 색상으로 클릭을 하셔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린으로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해요? 옵션 딜리트. 그죠? 이렇게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색을 치우기 기능을 써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고, Y100%, 제가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옵션 키 누르고 딜리트. 그러면 프론트 컬러가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는데 이 색으로 채우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네, 커맨드나 컨트롤 키를 누르고 딜리트 키를 똑같이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바뀌죠. 백그라운드 컬러로. 그죠? 프론트 컬러로 바꿀 때는 옵션 딜리트. 이렇게 하면은, 자, 배경색을 바꿨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바꾼 게, 자, 지금 이 작업이 됩니다.
지금 원본이죠. 제가 작업했던, 자, 원본입니다. 원본이죠. 원본에서 배경색을 하나 만들었고, 두 개의 원본을 카피를 해서 이 작업을 한 거예요. 하나는 멀티 효과를 줘서 배경색과 어우러지게 만들어 놓은 거고, 맨 위에 있는 원본은 배경을 지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되어 있죠. 아주 깔끔하죠. 그 작업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옆에다가 이제 원본을 불러드린 거고, 자, 이 상태에서 배경색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배경색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나는 그린이 좋은데, 그러면은 그린을 선택을 하셔서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옵션 딜리트. 폰트 컬러를 선택을 해서 하셔도 되고, 뭐 백그라운드 컬러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색을 바꾸셔도 돼요. 아니면 두 가지 색을 놓고 견주어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좀 밝은 걸로 가볼까요? 핑크?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핑크로 해놓고 컨트롤 딜리트나 커맨드 딜리트 이렇게 하면 핑크로 바뀌었죠. 그죠? 아주 예쁘네요. 핑크가 훨씬 더. 아니면 이제 프론트 색깔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옵션 딜리트. 이렇게 바꾸시게 됩니다. 요거 괜찮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배경색을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러스트 유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일러스트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되어 있으면 이거를 일단 저장을 합니다. 세이브. 그러면 어디에 저장할지를 물어보게 되죠. 저는 바탕 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뭐 작업 작업할 것 이렇게 해서 이름을 주고, 자, PSD 파일로 하셔도 되고 뭐 JPG 파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뭐 이걸로 해볼게요. 이걸 했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바탕화면에다가 데스크탑, 저희는 이제 데스크탑이라고 하니까 데스크탑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바탕화로 가보면 제가 작업했던 게 이렇게 보이죠. 자, 이것을 그대로 일러스트로 불러드립니다. 일러스트에서 일러스트를 실행을 시켜 놓고 꺼볼게요. 이것도 끄고, 자, 일러스트를 싱시키면 처음 화면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불러드려야 되니까 파일에서 오픈해서 불러드셔도 돼요. 오픈. 무엇을 불러드릴 것이냐. 자, 데스크탑에서 또는 바탕화면에서 제가 뭐라고 이름을 줬죠? 네, 작업할 것. 이렇게 해서 오픈을 누릅니다. 그럼 이 사진을 불러드리려고 했을 때 다이얼로그 박스가 하나 뜰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진이 레이어로 다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레이어로 불러드릴 것이냐, 아니면 이 레이어 전체를 각자 다른 걸로 불러드릴 것이냐, 그러니까 레이어가 다 살아있는 상태로 불러드릴 것이냐 라고 물어봐요. 뭐 그냥 이렇게 패턴으로 부르셔도 되고 하나의 레이어로 부르셔도 되고 각자의 레이어를 다 불러드리셔도 돼요. 제가 이번에는 레이어를 전체 다 불러드린 게 아니라 자, 하나의 패턴만 하나의 사진처럼 불러드려 볼게요. 자, 불러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드려졌어요. 사진이 불러드려졌죠. 제가 작업한 사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불러드린 것을 하나를 카피를 해요. 커맨드 C를 또는 컨트롤 C를 눌러서 카피를 한 다음에 이걸 닫습니다. 닫아버려요. 하지만 명령어로 제가 카피를 해놨기 때문에 아직 카피된 명령어가 살아있어요. 이 상태에서 커맨드 N이나 New를 선택을 합니다. 파일에서 New를 선택하셔도 되고 컨트롤 N이나 커맨드 N 키를 눌러서 새로운 도큐멘트를 꺼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작업하자라고 해서 도큐멘트 이름을 제가 주고 OK를 눌러요. 그러면은 이제 A4 용지가 하나가 딱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나
커맨드 V를 누르게 되면, 자, 제가 복사해 놨던 게 다시 이렇게 뜨게 되죠. 자, 이렇게 떴습니다. 썸네일 같은 거 작업을 할 때나 어떤 디자인 작업을 할 때는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다 글씨를 좀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공간이 너무 작아. 사진 옆으로 공간이 너무 작아요. 좀 더 키워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썸네일 작업을 하니까 이런 도큐멘트에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사진이 좀 찌그러졌네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마스크를 씌워서 좀 잘라내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바탕화면은 흰색이고 얘는 노란색이고, 그럼 여기다 글씨를 쓰면은 글씨가 흰색과 노란색 위에 걸쳐지게 되겠죠. 자, 글씨를 하나 써볼게요. 참 쉬운 일러스트 치고 좀 키울게요. 자, 글씨는 뭐 이렇게. 그래서 글씨 모양은 뭐 원하시는 걸로 바꿔주셔도 되겠죠. 참 쉬운 일러스트. 저는 뭐 이걸 한번 써볼게요. 이런 글씨를. 자, 이렇게 했는데 모양새가 이쁘지 않죠? 이 컬러가 하나로 됐으면 좋겠죠. 이럴 때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도큐멘트하고 똑같은 크기를 하나 그리세요. 자,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컬러를 주시는데, 원하시는 컬러가 지금 아까 배경색하고 맞아야 되니까 얘를 맨 뒤로 보냅니다. 샌드 투 백. 샌드 투 백 단축키도 있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샌드 투 백으로 보내셔도 돼요. 이 방법이 있고, 또는 다시 언더를 눌러서 실행을 다시 거꾸로 돌리면서 커맨드 Z나 컨트롤 Z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행한 명령어가 뒤로 갑니다. 이 상태에서 자, Shift하고 컨트롤 키나 또는 커맨드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큰 가로를 가지고 명령키를 눌러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서 보내는 방법을 선택하시라고 할게요. 자, 보면 셀렉 제가 선택을 했을 때 얘를 맨 뒤로 보내야 되니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어떻게 돼요? 얘를 맨 뒤로 보내라고 그랬죠? 자, 렌즈에서 send to back. 이 명령 키에 보면 단축키 명령어가 오른쪽에 나와요. 이거를 실행하셔도 돼요. 그래서 send to back으로 보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배경 부분을 스포이드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노란색을 찍어요. 그냥 사진에 있는 노란색을. 그러면 이 색상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일러스트는. 아주 편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큰 화면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글씨를 입력한다든지 써서 뭐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디자인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나와서 선택이 돼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락을 걸어 놓으시면 돼요. 배경과 사진을 잡으셔서 글씨는 잡지 마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시면 배경도 잡히고 사진도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얘를 락을 걸 수가 있어요. 락이라는 게 뭐야? 선택이 되지 않게끔 락을 걸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락 기능이 없나? 여기는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잡으셔서 락이 LOK니까 L자를 누르면 되는데, 그렇게 선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컨트롤하고 숫자 2번을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숫자 2번을 누르시거나 커맨드 숫자 2번 누르게 되면 락이 걸립니다. 또는 메뉴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여기 락이 있네요. 락.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에 단축키 명령이지. 이건 이제 맥이기 때문에 이제 커맨드 키하고 숫자 2번을 눌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를 선택하셔서 락을 걸어 놓으면 얘는 선택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텍스트 키우고 줄이고 하는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썸네일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는 아하라고 적을까요? 하하. 마치 이 여성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썸네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좀 보기가 좀 그러네. 이렇게 해서 배경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린색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자, 다시 포토샵으로 가셔서 이 배경색을 바꿔줘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불러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또 세브해서 없앱니다. 다시 불러드려 볼게요. 그리고 불러드릴 때 작업할 것 PSD 파일을 불러드립니다. 오픈. 이 상태에서 패턴이 아니라 각자의 오브젝트를 살아날 수 있게끔 자, 맨 위에 것을 선택을 해야, 그러면 레이어 투 뭐 오브젝트 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는 레이어를 다 살려서 불러들여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사진 따로 배경 따로예요. 그럼 사진이 우리가 작업할 때 몇 개 있었죠? 원본도 있었고 카피 1, 2도 있었고, 그럼 사진이 3개예요. 여기 보면 또 있죠. 지금 저희가 멀티 효과를 준 것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를 선택하지 마시고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그룹을 만드세요. 그룹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커맨드 G 또는 컨트롤 G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야, 이렇게 되면 이제 합쳐지니까, 자, 이게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그대로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고 얘를 겁니다. 자, 복사를 했기 때문에 명령어는 아직 살아있죠. 자, 다시 도큐멘트를 하나 꺼낼게요. 이 상태에서 뭐 A4 사이즈.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그러면 이제 따라 들어오겠죠. 합쳐져 버렸네. 얘는 합쳐졌을 때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합쳐진 줄 저도 몰랐네요. 레이어 1번과 2번과 그 밑엔 배경이 있겠죠. 자, 레이어 2번을 포토샵하고 똑같이 멀티를 주시면 돼요. 그럼 얘도 바뀌어 있는 겁니다. 포토샵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살려왔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레이어가 다 살아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도큐멘트 사이즈를 좀 줄이고, 자, 이 안에 넣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도큐멘트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사각형 툴로 그리신 다음에, 자, 얘를 어떤 색이든 상관이 없어요. 맨 뒤로 보냅니다. 샌드 투 백으로 해서 맨 뒤로 보내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스포이드 툴을 클릭하신 다음에 사진에 있는 색상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색이 클릭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멀티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색을 불러들이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시면 노란색을 분명히 저희가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진을 제가 커맨드 3번을 눌러서 가려줍니다. 자, 두 번째 사진도 커맨드 3번을 눌러서 가려줘요. 지금 가려준 거예요. 지운 게 아니에요. 그럼 저 노란색이 나왔죠. 이 상태에서 스포이드 툴로 클릭을 해서 똑같은 색을 만들어 줍니다. 또는 배경을 잡아서 이렇게 늘려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일러스트에서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러스트의 장점이 키우고 줄여도 해상도가 깨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린 박스예요. 그린 박스. 일러스트에서 만든 박스가 아니기 때문에 해상도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건드리지 않고 배경색만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커맨드하고 옵션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커맨드하고 옵션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숫자 3을 딱 누르게 되면 제가 가려놨던 게 다시 뜨게 돼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하고 락을 걸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락은 뭘로 거른다고 그랬죠? 커맨드 2번 또는 컨트롤 2번 눌러 또는 명령어에서 오브젝트에서 락을 선택하셔서 락은 뭐예요? 락이 걸렸으니까 열쇠로 잠근 거죠. 선택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글씨를 입력을 하는 거야. 참 쉽다.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서체에 클릭하시고 아까는 질문 서체, 요거는 좀 굵직한 걸로 글자 이렇게 해서 키우고 줄이고 넓히고 하는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한번 참조를 하셔서 하셔도 되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마우스로 그냥 키웠다 줄였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또는 이 글씨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바꾸시면 돼요. 선택하신 다음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서체 중에 좋아하시는 걸로 바꾸셔도 됩니다. 컬러도 바꾸시면 되겠죠. 컬러 박스가 제 화면에서는 안 보여요. 예, 윈도우에 가면 다 있어요. 여기서 이제 스위치 박스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은 사라졌죠. 제가 클릭을 했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다시 스위치 박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원하시는 컬러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 좀 안 맞나? 대한민국 화이팅? 이게 좋겠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색상은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바꾸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렇게 하고 이거는 박스 J예요. 이 서체는 영문이 입력이 안 되네요. 그러면 서체 바꿔주면 되죠. 왜 안 될까? 박스 J. 자. 어우, 안 이뻐. 왜 이렇게 안 이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걸 또 입체 글씨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면, 입체 글씨 만드는 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스트로크 박스. 글씨도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되니까, 자, 글씨를 좀 더 두껍게 만든 다음에, 얘를 그림화시키고, 스트로크도 면으로 만들고, 패스파인더에서 하나로 합쳐주고, 자, 제가 가린 글씨를 다시 불러들여서, 원래 글씨는 색깔을 바꿔주고, 대한민국. 이렇게 바꿔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색상을 원하시는 대로 바꾸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참 쉽죠? 썸네일 만들 때도 이런 방법을 많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하자, 하자. 응? 하자, 하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흰색 바탕 위에 글씨를 올려볼게요. 앞으로 와라. 프론트. 이렇게 해서 줄여 놓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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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가씨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썸네일도 만들 수 있고 이런저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디자인 작업을. 오늘 시간에는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길어지기는 했지만 저희가
음, 배경색을 감쪽같이 바꾸는 노하우. 이것도 지금 아까하고 같은 방법으로 제가 다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제 썸네일이기도 한데, 이런 방법. 하지만 누구보다도 깔끔하고 프로처럼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신경을 쓰면 쓸수록 더 매끄러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포토샵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쓰지 않아도 지우개 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지우개 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이 노하우 좀 숙달을 하시면 많은 디자인 작업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진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필요한 작업 노하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사람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했는데 뭐 기계나 자동차나 어떠한 물건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더 쉬워요. 근데 제가 왜 사람을 했냐면 사람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머리카락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따낼 수 있는 작업 또는 그대로 살려가면서 머리카락 부분을 최소한 많은 데미지를 주지 않고 또는 뭐 표현이 안 되냐 하여튼 아주 리얼하게 최대한 리얼하게 따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기에는 인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카락 특히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 작업도 마찬가지인데 여성분들 머리카락 작업을 할 때 많이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해서 배경색을 바꾸는 이렇게 배경색을 바꾸는 이 작업을 해봤어요. 이 사진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원하시는 컬러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에는 지금 일러스트는 아닌데 일러스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진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사진 배경을 바꾸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또 봬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